여보세요? 누나 들리세요? 잘 들려. 네, 완전 신혼집에 입주하는 거네? 맞아. 호재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네. 지금 공사하려는 집은 한 몇 년, 얼마나 된 아파트야? 20년. 20년. 네.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그럼 너가 보내준 거 보면은 한 4년 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했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 안 했고 도배장 안 했고요. 응. 그 화장실 했고 신발장 했고 또 그냥 화이트 톤에 그냥 깨끗하게만 바꿨지 응. 실험 같은 거랑 그렇게 손이 아니에요. 그 대략적으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인테리어? 네, 그냥 평당 100만 원 정도로 원래 생각을 했었어서 1,500선이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가 막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너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사를 막 이거 샤시를 바꾸겠다, 도배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음식을 좀 자주 해먹을 거다, 그래서 주방엔 좀 힘을 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사소하게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 알람 같은 걸 끄잖아. 근데 네. 그때 그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맡에 사실 충전기랑 핸드폰을 거치할 뭔가가 있으면은 좋거든. 그렇네요, 진짜로. 한번 그 와이프 될 사람이랑 시간을 내가지고 약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이제 집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공간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게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미리 그런 것들, 가구를 어디에 둘 건지,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은 어디다 둘 건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딱 맞춰서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 그렇네요. 야,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가지고. 그치? 근데 인테리어 나오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하는 거랑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이거 바꿀게요 하는 거랑 나중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삶의 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 조금 더 예시를 들어주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씻잖아. 씻고 나서 머리를 어디서 말릴 건지, 이제 화장실 안에서 다 그런 세면을 다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화장대 같은 게 필요한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누구는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싫어서 화장실에서 드라이하고 화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장대에 앉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신 거울 같은 데 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다 다르거든? 이게 몰딩이 있으면 아무래도 천장 그 높이가 좀 끊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무몰딩을 하려면 되게 비싸.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콘크리트, 그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가지고 벽체를 세우는데, 이게 삐뚤어 딱딱 직각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몰딩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일자로 딱딱 끊어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 몰딩이 없으면은 아파트 면이 90도로 딱딱 꺾이는 게 아니라 좀 울퉁불퉁하거든. 만약에 몰딩이 없이 하려면은 좀 더 깨끗한 느낌을 내려면은 그 앞에 석고보드를 대고 가벽이 딱 90으로 맞게끔 선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기초 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게 비싸. 그렇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원래 당연히 몰딩 안 하고 싶지 했는데, 평몰딩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제일 얇고 딱 떨어지는 몰딩이 있거든? 네. 그게 약간 가성비로는 네가 원하는 그런 깨끗한 하얀 느낌을 내면서 좀 각이나 면도 살고 비용도 좀 저렴한? 근데 샤시는 나는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KCC 이상 등급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만약에 확장을 안 한다, 베란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조금 더 낮은 뭐 더존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그런 2군 브랜드 샤시를 써도 괜찮을 거야. 대파할 때. 집을 되팔 때 뭐 샤시를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플러스 되긴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이 매매할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그리고 특히 이제 브랜드 샤시를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정말 미미한 그런 거라서 샤시 교체 유무가 훨씬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사실 선택이긴 한데, 진짜 이게 욕조가 기호
부품에 가까워서 후에서 나중에 아기가 있는 집까지 약간 이렇게 타겟이 확장된다고 했을 때는 욕조가 필요해. 완전 신생아 때는 그 아기용 욕조 바구니 같은 걸 쓰거든? 그래서 굳이 큰 욕조가 필요가 없는데 한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애들이 여름에는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른 놀이를 하기도 하고 해서 기왕이면 욕조가 있는 게 더 낫기는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일단 사람이다 보니까 만나면은 한 10분만 얘기해봐도 이 사람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는 약간 감이 오긴 오더라고. 너도 뭐 취재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에 의존을 해도 돼. 그 이외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원하는 시간대에 연락이 잘 되는지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너가 가진 예산의 한 80% 정도만 오픈을 해. 최대치를 말하지 않고. 최대치를 말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계속 견적이 추가가 되거든?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고 나면 너가 견적서를 받을 거야. 근데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업체별로 비교가 쫙 돼. 어떤 데는 그냥 통으로 그냥 3,000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샤시는 얼마, 도배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총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견적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도배를 하는데 뭐 어떤 등급의 도배지를 쓰면은 얼마고, 뭐 그거 말고 조금 더 윗등급을 쓰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자재를 엄청 다 상세하게 주는 그런 곳이 있어. 그런 데랑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막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견적서를 주는 데는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어쨌거나 어떤 한 곳이랑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자재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 뭐 뭘 썼고 품번은 뭐고 약간 이런 것까지는 받아야지 나중에 하다가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 수급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를 절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가 가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실물을 보니까.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이제 양심적인 업체나 제대로 된 업체는 자재를 바꾼 그 비용만큼만 청구를 하는데, 약간 좀 원래 인테리어가 눈탱이 이런 게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그냥 덮어놓고 아무 가격이나 부른단 말이야. 근데 증빙을 할 수가 없어, 견적서가 없으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랑 그들이 이제 도매로 떼우고 막 이런 가격이 되게 다르기도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견적을 자세하게 항목별로 주고 가급적 자재 리스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랑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비싸잖아. 몇 천만 원씩 들잖아. 그래서 나중에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사전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치, 카드 현금일 수도 있고, 이제 공사다 보니까 선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한 50%, 그 다음에 나중에 뭐 2차 중도금 한 40%,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잔금 같은 경우는 꼭 마지막에 10% 정도는 남겨놔야 돼. 이제 너랑 약속한 날짜가 뭐 9월 1일인데 그때 이제 다 됐다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나서 아무 데도 하자가 없어야 이제 나머지 10% 잔금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가 있어.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표준 계약서 정도는 따르고 있는지, 그 표준 계약서 안에 그 AS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잡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아마 카드 결제해주는 데는 잘 없을 거야. 대부분 현금이죠? 대부분 이제 현금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는지. 그리고 말하는 가격이 다 부가세 제외 가격이거든? 어디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조명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겠다? 그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는 그냥 도배 다 하얀색으로 하고 바닥에 마루 깔고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비슷해 보인다? 근데 이제 실제 분위기를 내는 게 만약에 위에 이제 형광등이 뭐 중앙등이 달려있다 이러면 이제 그 너가 원하는 무드가 안 나오는 거야. 요새 인스타에 보면은 다운라이트 시공을 되게 많이 해. 매립등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다운라이트로 조명을 다 할 거다, 중앙등 다 뺄 거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명 계획을 미리 좀 세우는 게 좋고, 콘센트를 가능한 많이 뚫어두는 게 좋아. 여기다가 내가 가전제품을 쓸지 안 쓸지 잘 모른다 하면 그냥 콘센트를 만드는 게 좋아. 그리고 그 조명할 때 스위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어떤 말이냐면 조명의 스위치를 많이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거실 등이 밝기가 예를 들어
불을 다 켰을 때가 10이라고 하면은 불을 불을 끈 상태랑 불을 켠 상태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되게 여러 단계의 조명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선을 많이 나눠달라고 해야 돼. 내 집이 그냥 밝고 어둡고만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어두운 것도 있어야 되고 좀 노란 조명도 있어야 되고 엄청 밝은 것도 필요하잖아.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따뜻한 무드를 내고 싶을 때는 그런 중간에 이제 간접등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너가 이제 원하는 조명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조명 밝기를 0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10으로 다 켜놓고 살 일은 잘 없어. 이제 조명도 막 예쁜 거 많고 하니까 전체 조명은 다운라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식탁 위에라든지 아니면 침실에 네. 뭐 침대 옆이라든지 아니면 화장대 옆에 뭐 그런 데라든지 약간 너가 특별한 무드를 주고 싶거나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연출하고 싶은 데에는 좀 간접등을 넣는다. 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또 사실 막 콘센트 하나 뚫는 데마다 비용이 막 다 추가돼. 약간 조명이 돈이 많이 든다고 듣긴 했는데 약간. 그치. 그리고 막 간접등도 예쁜 건 되게 비싸고 좀 가격 차이가 나거든? 네. 근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은 이제 또 입주하고 나면은 콘센트를 하나 새로 하려면 막 천장 뜯고 이래야 되고 아, 그 막 콘크리트 다 까서 콘센트 넣어야 되고 너무 나중에 추가를 하기가 힘들어. 네네. 나중에 조명을 추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탁상용 스탠드를 두거나 뭐 플로어 스탠드를 사서 두거나 이런 것밖에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공사를 해야 될 때 조명을 좀 미리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업체한테도 내가 어차피 우리 집은 다 하얗게 할 거니까 조명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를 네가 먼저 밝히는 게 좋지. 아, 그래야겠다. 그래서 조명은 누나 업체들 소개사건 안에 직접 사와도 되는 거지 약간. 맞아. 이걸로 해달라고. 조명 같은 경우는 네가 해외에서 직구로 해도 되고 사와도 되고 네. 뭐 그냥 배선공사 같은 것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만 하면 네. 되고 그 사서 갖다 주면 그냥 달아줘. 그게 더 나아요? 누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냥 다운라이트 전구는 그냥 하나에 거의 5,000원, 10,000원밖에 안 하고 집에 되게 많이 써야 돼. 거실에만 해도 우리 집 거실에 막 열 몇 개씩 달려 있거든. 그런 네네. 기본적인 거는 그냥 업체에서 사서 알아서 달아달라고 했고 식탁 위에 다는 그런 예쁜 조명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건 나는 내가 해외 직구로 좀 싸게 사서 업체한테 달아달라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네가 견적 같은 경우 이제 업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네가 말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견적이 나와. 그러니까 너는 100을 갖고 80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업체는 120을 네. 견적을 줘. 대부분 그럴 거야.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좀 견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가설공사라고 막 주민동의 받고 인허가 받고 막 이런 게 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네가 네 시간을 들여서 발품을 팔면 그만큼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는 다 통으로 턴키로 하는 데니까 뭘 따로 떼서 한다고 하면 다 싫어해. 근데 샤시는 따로 해도 돼. 왜냐면 샤시 자체가 비싸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샤시에다 마진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못한다? 아, 그래요? 샤시는 너가 혹시 좀 저렴하게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랑 따로 떼서 하면 돼. 근데 보통 샤시를 하기 전에 철거를 먼저 하긴 하거든? 철거를 첫날이나 둘째 날에 하고 그 다음에 샤시가 와서 샤시를 교체를 해.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일정을 받으면은 아마 인테리어 시작일 1일을 기준으로 한 2일차나 3일차? 그때 샤시가 들어오면 될 거야. 그리고 벽지는 나는 실크 벽지를 하긴 했거든? 실크 벽지의 장점은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더 쉽기는 해. 그리고 봤을 때 실크 벽지는 약간 시공 방법이 합지랑 다르게 합지는 진짜 벽에다가 풀을 발라서 딱 붙이는 거거든? 그래서 벽이 네네네. 울퉁불퉁하면 그 울퉁불퉁한 게 잘 보여. 네. 그리고 이제 종이를 이렇게 겹쳐서 시공을 하는 거라 벽지랑 벽지의 네. 그 이음매가 눈에 띄는데 실크 벽지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좀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것처럼 착 펴져 있거든? 이거는 웬만하면 돈 아끼면 안 되겠네요. 그럼 돈 차이 심하게 안 나죠? 약간. 합지랑 실크의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시공비도 차이가 좀 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1.5배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 합지로 다 하면 200인데 실크로 다 한다고 하면 한 300까지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차이가 있긴 하구나. 약간 있기는 있어서 그건 이제 너가 견적을 받을 때 견적을 내달라고 할 때에도 그 두 개를 다 내달라고 해. 합치로 했을 때랑 싱크로 네네. 했을 때 두 개를 다 내달라고 해서 이제 한 5군데 업체를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적게 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 네네네. 그런 걸로 좀 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한샘이랑 리바트가 완전 표준 규격이랑 표준 가격이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너가 인터넷에 보고 한샘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뭐 한샘의 유로 몇백 막 이런 모델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모델로 견적을 내달라고 해. 똑같은 네. A라는 한샘 싱크대는 그냥 한샘에서 사실 공급하는 거는 다 가격이 똑같다? 네네. 근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거기다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이냐의 차이인 거야. 네네네. 제 견적서를 받으면 네가 대충 비교가 되는 거지. 계산을 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 뭐 카톡 해도 되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 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잘 써줘요 누나 제 목소리. 알았어. 잘 들어가고. 안부도 못 묻고 이것만 물어보고. 아니야 나중에 집들이 한 번에 집 고치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누나. 알았어 들어가. 감사해요 누나.